모발 쪽에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전혀 이제 효과가 없는 거고요. 얼굴에 좀 묻거나 손에 묻으면 맞아요. 손에도 그런 털이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눈 주변에 이렇게 도포가 되면은 시야가 좀 흐려지는 증상이 좀 있어요. 같은 경우에 이제 쉐딩 현상이나 피부 자극 증상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덜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바르고 나서 이제 떡지는 현상이 좀 훨씬 덜 했거든요. 저도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두꺼워지고 잘 안 빠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선생님, 오늘은 탈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예. 미녹시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약인지, 어떤 예. 분들에게 사용되는지. 미녹시딜은 이제 외용제라고 해서 이제 바르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모발이 얇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모발 두꺼워지게 하려고 많이 바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수리가 신경 쓰이신다 이러면 좀 국소적으로 도포를 하셔가지고 그쪽이 좀 더 두껍고 잘 자랄 수 있게 발라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에가 이제 파스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뿌리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포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특정 이제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는 물파스, 스프레이, 그리고 스포이드형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액체인데 어떻게 두피에 잘 전달시키느냐, 방법에 좀 차이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네. 미녹시딜이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다는데 맞나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미녹시딜 자체가 두피에 발라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액체로 돼 있는 그 상태가 활성형 상태가 아니라 전구체 상태예요. 바르고 나서 두피에 흡수돼야 어떤 효소가 있는데, 두피 쪽에 그 효소에 의해서 전환이 돼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미녹시딜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꼭 두피에 닿아야 되는데 모발 쪽에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전혀 이제 효과가 없는 거고요. 미녹시딜은 손끝으로 해서 두피에 발라주시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간혹가다 면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봉에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손끝으로 발라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르고 있는데 네. 얼굴에 좀 묻거나 손에 묻으면 맞아요. 손에도 그런 털이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꼭 잘 닦아줘야 되고, 이제 미녹시딜이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이제 용매인데, 이 용매가 이제 미녹시딜 대부분에 다 섞여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자극적인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두피에 발랐을 때 모낭염이 나거나 피부가 좀 빨개지거나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요. 눈 주변에 이렇게 도포가 되면은 시야가 좀 흐려지는 증상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모발이식 의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눈으로 이제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발라보시다가 그만두신 이유가 정수리 쪽이랑 상관이 없는데 앞쪽 헤어라인 쪽에 예를 들어 바른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묻어가지고 이게 눈 쪽으로 오면 이게 시야가 흐려져요. 그러면 미녹시딜을 많이 바르고 자주 바를수록 효과가 더 좋은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2번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요. 근데 이제 그 2번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이제 떡지는 현상이 좀 있어서 출근하기 전에 하면은 기름진 느낌으로 이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근무하시면 이제 머리 스타일이 더 계속 안 좋아지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녁에 한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머리가 막 빠진 부위에도 꾸준히 바르면 머리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이런 굵고 좋은 모발이 난다기보다는 솜털처럼 나실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솜털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모발이 빽빽해 보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굵고 좋은 모발들은 현재로서는 모발 이식이 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여성 헤어라인 같은 거 좀 수술하면은 앞에 잔머리가 좀 있으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에 잔털이 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미녹시딜 좀 바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미녹시딜은 여성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여성분들도 쓸 수 있게 3%짜리가 있거든요. 그 여성용 3%짜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로게인 폼 같은 것도 5%인데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도요. 근데 이제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또 헷갈리게 남성용으로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 사용해도 뭐 위험하거나 안 좋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오해도 있고 한데 요즘 좀 병원에서 추천하는 제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프랑스 회사에서 나온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라는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 권장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쉐딩 현상 때문에 여성분들께 특히나 컴플레인이 좀 많았는데, 네옵타이드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쉐딩 현상이나 피부 자극 증상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덜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바르고 나서 이제 떡지는 현상이 좀 훨씬 덜 했거든요. 혹시 제품도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이제 이렇게 생겼고 갈색 액체 제형이고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의 그런 재질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바르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짜고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좀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저도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모발이 좀 두꺼워지고 잘 안 빠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미녹시딜 스프레이 형태인데 흐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뿌리면. 그래서 적당량 이렇게 좀 스프레이 하셔가지고 손끝으로 이렇게 좀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두피에 꼭 닿게 해주시고 눈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폼 형태에서 가장 유명한 로게인 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캡에다가 이렇게 무스 형태라서 이렇게 한 반 정도 좀 채워가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좀 두피에 좀 닿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폼 형태는 이제 좀 흘러내리지 않아서 사용하기 좀 편하고 미녹시딜이 이제 눈썹을 두껍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눈썹 이식 고려하신다면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폼 형태는 눈이 좀 덜 아픈 편일까요? 아무래도 좀 흘러내리는 게 좀 덜해서 그래도 주변에 흡수되면서 눈 쪽으로도 당연히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운전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사용해 보셨잖아요, 원장님.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떡지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게 제일 심하고 어떤 게 제일 덜? 아무래도 제일 심한 거는 이제 미녹시딜 액체 형태가 가장 심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젖어 있을 때 이렇게 좀 해주고 말리면은 그냥 스타일링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침에도 사실상 출근할 때 물이 없겠네. 그렇죠. 이제 아침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저녁에 이제 샴푸하고 두피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사용하면 가장 좋죠. 네네.